듣고 눈물을 흘렸다. 장미애는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 홀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것은 오래된 편지 한 통. 윤으로 시작하는 그 이름은 그녀의 심장을 여전히 조여왔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 이름을 끝끝내 말하지 못했던 건 자신이 아직 그를 잊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러나 더는 숨길 수 없었다. 강수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진실을 꺼내놓아야 했다. 아침 식탁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장미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사진 이제 강수에게도 보여줘야 해. 나 혼자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난 것 같아. 그 순간 천수가 조심스레 강수의 눈치를 살폈고 강수는 조용히 말했다. 말씀하세요. 지금 듣고 싶어요. 진실이든 상처든 이제 숨기지 마세요. 장미애는 오래 숨겨온 이야기를 꺼냈다. 젊은 시절 이명호와의 사랑, 그리고 예기치 않게 찾아온 생명. 아버지란 존재는 떠났지만 아이는 남았고 그녀는 그 아이 앞에 떳떳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엄마라는 말조차 스스로 거부하며 살았다. 그녀의 고백은 식탁 위에 조용히 흘러내렸다. 강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며.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 아직 정리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누굴 미워하는 일은 그만하고 싶어요.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장미애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광숙은 조용히 강수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 집안의 균열은 그렇게 조금씩 서서히 메워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광숙은 한이와 함께 동네 작은 카페에 들렀다. 한 손엔 유모차를 끌고 다른 손엔 한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를 들고 있었는데 카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있는 남자, 모자에 선글라스, 그리고 늦은 오후의 햇살을 피하듯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 그가 시선을 들었고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광숙의 발걸음이 멈췄다. 이명호, 오랫동안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던 남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이를 끌어안았다. 이명호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네, 광숙씨. 아이 참 예쁘다. 광숙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여긴 왜 오셨어요? 이 동네는, 이 집안은 이제 당신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명호는 신문을 접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광숙씨는 날 미워해도 돼요. 근데 한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아이는 아니지만 내 과거가 머문 아이일 수 있어요. 나도 이제야 조금은 책임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 말에 광숙은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이 무슨 책임을 논해요? 지금까지 당신이 떠난 자리에서 우리가 뭘 겪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러니까 들으러 왔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광숙은 대답 대신 조용히 한이를 다시 유모차에 태웠다. 그 손끝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엔 오래 잊은 줄 알았던 이름 하나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이름은 이명호였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이 가족의 이야기에 다시 한 발 다가서려 하고 있었다. 세리는 요 며칠 마음이 복잡했다. 돌잔치 이후로 범수와는 말도 잘 섞지 못했고 신슬기와 마주친 날부터 머릿속은 더욱 어지러워졌다. 자주 가던 커피숍에 가도 귀에 익은 음악이 나와도 그녀의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다. 나는 지금 정말로 범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미안해서, 외로워서 그런 감정에 기대고 있는 걸까? 이런 마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세리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서라도 진심을 직접 마주하기로. 그날 저녁 세리는 범수의 집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참을 현관 앞에서 서성였고 문이 열리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범수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이며 묻지 않았다. 조용히 차를 내오고 식탁에 마주 앉자 세리는 두 손을 맞잡으며 입을 열었다. 그날 신슬기 씨 봤어요. 우연이었지만 그 순간 알았어요. 나 아직도 범수 씨 앞에서 완전히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범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요? 세리는 고개를 들었다. 이기적인 거 알아요. 내가 언제 진심이었는지도 헷갈릴 때도 있었고 근데 하나만은 확실해요. 나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이제야 나를 좀 알게 됐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누굴 옆에 두고 싶어 하는지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범수는 천천히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시 천천히 가보죠. 무리하지 말고. 그게 우리한테 맞는 방식일지도 몰라요. 세리는 웃었다.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지만 그 웃음엔 후회가 없었다. 감정은 흐릿해질 수 있어도 마주하려는 용기는 그 자체로 사랑에 가까웠다. 두 사람 사이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 남아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서로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장미애는 오랜만에 머리를 단정히 빗고 낡은 코트를 꺼내 입었다. 창문을 반쯤 연 채 아침 햇살을 마주한 그녀의 얼굴엔 다짐과 두려움이 겹겹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오늘 마침내 그를 다시 마주하기로 했다. 이명호, 한때 사랑했지만 끝내 외면해야 했던 이름, 그리고 강수의 생부. 약속도 없이 찾아간 그곳은
곳은 이명호가 운영한다는 작은 골동품 가게였다. 종로 뒷골목, 간판도 없이 사람들의 기억 저편에 머무는 듯한 그 장소. 문을 밀고 들어서자 낡은 시계 소리와 먼지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그리고 안쪽 카운터 너머 낯익은 실루엣. 이명호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 숨이 멎은 듯 표정이 굳었다. 오랜만이에요. 장미애가 먼저 말을 꺼냈다. 마치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담담하게. 그러나 손끝은 보이지 않게 떨리고 있었다. 이명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의자를 가리키며 그녀를 앉혔고 커피포트를 올렸다. 조용한 물 끓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시간을 채웠다. 잠시 후 장미애가 입을 열었다. 강수는 이제 다 알아요. 유전자 검사도 사진도 내가 숨기던 모든 걸. 이명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광숙 씨한테 들었어요. 강수가 당신 아들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아들일 가능성도. 장미애는 고개를 떨궜다. 난 그냥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땐 너무 두려웠고 당신은 이미 등을 돌렸고 난 강수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나 하나만으로도 감당이 안 됐거든요. 이명호는 말없이 커피잔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말해줘야죠. 내게, 아니 강수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장미애의 눈가가 젖었다. 나 정말 말할 수 있을까? 그 애가 나를 용서할까? 이명호는 작게 웃었다. 미움보다 오래가는 건 진심이니까요. 그 아이가 누구를 닮았든 어쨌든 당신을 품었던 그 시간만은 거짓이 아니었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고요가 비로소 끝을 맺기 시작했다. 말하지 못했던 이름들이 하나씩 입을 틔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곧 강수의 세계를 다시 흔들 것이다. 강수는 그날따라 유난히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어젯밤 장미애가 남긴 말을 곱씹으며 한참을 뒤척이다 잠든 탓인지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했다. 거실로 나가자 아직 조용한 집안,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어렴풋이 흘러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라는 사람, 그 이름을 이렇게 오래된 나이에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작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어릴 때부터 늘 궁금했던 존재. 친구들처럼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없었던 이유. 하지만 그 궁금증조차도 언젠가부터 묻어버린 채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이명호 씨를 아버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순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광숙이었다. 그녀는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와 강수 앞에 내려놓았다.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네. 강수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광숙은 강수 맞은편에 앉았다. 이해해. 나라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너무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말 못했던 것도 들은 것도 다 상처일 수 있지만 그걸 꺼내놓는 순간부터 조금씩 옅어지는 거니까. 강수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따뜻한 김이 손끝을 간지렸고 마음 한구석에 얼어붙은 감정들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광숙 누나, 나 정말 궁금해요. 이명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왜 떠났고 왜 지금 나타났는지. 광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늘 도망쳤던 사람이야. 책임이 두려웠고 감정이 무거웠고 그래서 결국 자신을 감췄지. 하지만 지금 와서야 알게 됐을 거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이름들이 있다는 걸. 강수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자신 역시 그 이름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명확히 기억해주지 않았던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만으로도 누군가를 울게 만들 수 있는 이름. 그는 느끼고 있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과거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마주해야 할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설 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오후 장미애는 강수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손에는 두 장의 편지가 들려 있었고 그중 하나는 곱게 접어 봉투에 넣어둔 채였다. 오래전 써두고 끝내 건네지 못한 편지였다.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지금 아니면 영영 마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만 같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강수는 문을 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깐의 정적. 그 눈빛엔 묻고 싶은 말이 가득했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리를 내주었고 장미애는 그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다. 강수야, 이거 꼭 읽어줬으면 해. 너무 오래전에 쓴 거라 글씨도 삐뚤고 마음도 정리가 안 됐지만 그땐 말로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녀는 편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마주 앉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 앞에서 멈춘 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혹시 마음이 괜찮다면 내 이름을 한 번만 다시 불러도 될까? 강수는 편지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장미애는 눈을 감고
마치 오래 묵은 기도를 드리듯 속삭였다. 강수야. 그 한마디에 강수는 애써 참아왔던 숨을 내쉬듯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아닌 숨소리로 흔들리는 마음을 견디며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이름은 이제 단지 부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되돌리는 열쇠가 되어 있었다. 편지를 펴든 강수의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강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뒤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쥔 편지는 무게를 가지는 것처럼 묵직했고 봉투의 끝자락이 손끝에서 조금씩 눅눅해질 만큼 그의 온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종이를 꺼내 펼쳤고 삐뚤하게 흘러간 글씨가 그의 눈앞에 하나씩 나타났다. 첫 문장은 아주 짧았다. 강수야. 그 이름 하나로 이미 그의 마음은 크게 요동쳤다. 이어지는 문장들은 때론 더듬거리며 때론 절박하게 그리고 한없이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말들로 이어지고 있었다. 너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나는 이 세상이 처음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맡긴 기분이었단다.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오히려 더 멀어지고 말았어. 내가 널 안았던 시간보다 널 외면한 시간이 더 많다는 게 늘 미안했어.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널 버린 적이 없어. 강수는 글씨를 따라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눈가가 시큰했지만 울진 않았다. 그저 마음속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쌓인 의문, 분노, 슬픔들이 이 몇 장의 편지 속에서 조금씩 자리를 찾고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음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네가 먼저 나를 불러줄 수 있을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강수의 입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고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처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부르는 그 말이었다. 비로소 마음의 길이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거실에는 낯선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은 저녁, 드물게도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 가운데엔 광숙이 있었고 장미애와 동석도 자리를 지켰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이명호, 낯선 듯 익숙한 얼굴. 그가 이 집안에 발을 들인 건 처음이자 아주 오래된 재회이기도 했다. 그의 등장에 강수는 잠시 눈을 떴다 감았다. 어제의 편지, 오늘의 감정, 마음속 무언가가 서서히 정리되던 그 찰나에 이명호는 너무도 조용히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명호의 첫 마디는 짧고 담백했다. 그는 기회를 바라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다만 더는 외면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고개를 숙였다. 늦었습니다. 당신들을 그리고 강수 널 너무 오래 외면했네요. 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다. 이명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었어. 너를 아버지라 부르게 할 자신도 그 이름을 받아들일 용기도.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그게 죄라는 것도 모른 채. 침묵이 길었다. 탁이 숨죽이고 물만 마셨고 광숙은 조심스럽게 장미애의 손을 감쌌다. 그 순간 강수가 입을 열었다.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는 어떤 용서보다 따뜻했고 어떤 고백보다 무거웠다. 그날 밤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히 부르는 호칭이 아닌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거실엔 조용한 불빛만이 남아있었다. 한 명씩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강수는 홀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엔 빈 찻잔과 조심스럽게 접은 편지, 그리고 잠든 듯 고요한 공기가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단단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장미애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다만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강수는 그녀를 향해 시선을 옮기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장미애는 눈을 감았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단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말이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하게 그녀에게 도착했다. 이름은 부를수록 가까워지고 들을수록 다정해지는 것. 그날 밤 한 아이가 한 여인을 처음으로 엄마라 불렀고 한 여인은 그 이름을 평생의 선물처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가족은 말하지 못한 이름들로부터 비로소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